나는 괜찮다. 네가 잘 되면 됐다. 돈 필요하면 말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를 노후 자금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말버릇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특히 부모가 무심코 뱉는 말은 자식의 머릿속에 평생 괜찮은 부모, 늘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버립니다. 그 결과 부모가 아파도 걱정보단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노후에 혼자 살아도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심지어 부모의 집, 통장, 연금까지 자기 몫처럼 여깁니다. 무서운 건 이 모든 오해가 부모의 말버릇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말버릇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노후는 자식의 재무설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부터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당신도 이 말 습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말이 바뀌면 자식의 태도가 바뀝니다. 첫째, 나는 괜찮다는 말. 나는 괜찮다. 나는 안 먹어도 돼. 엄마는 안 써도 되니까 네가 더 챙겨. 이 말은 한없이 따뜻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의미는 아주 위험합니다. 자식은 처음엔 죄송해하지만 곧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엄마는 늘 괜찮은 사람. 우리 아빠는 자기보다 날 먼저 생각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식은 굳어집니다. 그러다 부모가 갑자기 아프거나 외롭다고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자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전부터 괜찮다 그랬잖아. 엄마는 원래 혼자 잘 지내잖아. 아빠는 돈 없어도 괜찮다며. 그렇게 자식은 부모의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고 그 안심은 곧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변합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를 희생적으로 고정시키는 주문과 같습니다. 한번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 자식은 그 순간부터 괜찮은 부모를 머릿속에 박아두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 말이지만 자식은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진짜로 부모가 필요가 없는 존재 혹은 스스로 다 해결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버릇이 무서운 이유는 부모가 힘들어졌을 때조차 도움을 청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평생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프다고 하면 자식도 당황하겠지? 그래서 더 참고, 더 숨기고, 더 멀어집니다. 결국 부모 스스로가 고립된 노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나는 괜찮다던 어머니는 무릎 통증을 2년간 참고 살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고, 괜찮다던 아버지는 연금도 안 쓰고 아껴두다 정작 요양병원 갈 때 병실비도 부족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식은 부모가 괜찮다고 했기에 더 이상 살피지 않았다는 것. 말은 인식이고 인식은 행동을 만듭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결국 자식을 부모를 덜 챙겨도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 혼자 있으면 외로워. 생활비가 조금 빠듯하네. 이런 말은 약한 척이 아니라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사람으로 보고 살아있는 감정과 필요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 그만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할수록 자식에게서 멀어집니다. 둘째, 돈 필요하면 말해. 돈 필요하면 말해.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해서 혹은 미리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반복되면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예비 통장이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던 자식도 몇 번 그래도 되냐고 물었고 부모가 그래 필요하면 가져라고 말한 순간부터
자식의 뇌리에 우리 부모는 금고라는 이미지가 박힙니다. 그렇게 부모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비상금 제공자, 마지막 수단, 기댈 수 있는 돈줄이 되어갑니다. 부모가 돈 필요하면 말해라고 말한 순간부터 자식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전세 자금 부족할 때, 사업하다 손해 봤을 때, 아이 학원비 밀렸을 때,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부모라는 건 부모의 말 한마디가 만든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식도 처음엔 미안해하지만 부모가 늘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그 미안함은 사라지고 당연함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줄 거잖아. 나 아니면 누구한테 쓰겠어. 이런 생각은 부모의 의도와 전혀 다릅니다. 부모는 혹시 몰라서 미리 대비하라는 마음으로 혹은 내가 해줄 수 있을 때까지 해주고 싶어서 말했을 뿐인데 자식은 그걸 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집을 요구하고 출산할 때 육아비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죠? 부모가 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을 책임지는 약속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땐 나도 몰랐지라고 말해도 자식은 이미 그 말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부모는 결국 스스로의 노후를 포기하게 됩니다. 연금은 자식에게 보태주고 보험은 해지하고 예적금은 깨고 집까지 담보로 내줍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죠? 빈손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존재 자체를 재정 자원으로만 본다면 가장 슬픈 노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식을 위해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를 끝없이 소모 가능한 자원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돈 필요하면 말에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는 여유가 없어. 너도 이제는 내 힘으로 해야 할 나이지. 이번까지만 도와줄게. 다음엔 네가 해보자. 이건 매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자립시키는 훈련이고 부모의 삶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부모는 금고가 아닙니다. 자식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부터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네가 잘 되면 됐다. 나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네가 잘 되면 됐다. 이 말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의 마음속에 이 말이 너만 잘 되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허락처럼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자기 삶의 뒷배경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자식은 앞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부모는 묻지 않고 자식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네가 잘 되면 됐다는 말이 만든 구조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이사 간다고 해도 말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집에 자주 안 와도 돼. 왜냐고요? 부모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네가 잘 되면 됐다고요. 자식은 부모의 배려를 자기의 자유로 받아들이고 부모를 점점 뒷전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서 아예 배경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불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심지어 결혼, 출산, 이사, 취직 같은 큰 일조차 나중에 결과 보고 수준으로만 알려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다고 했잖아. 네가 잘 되면 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감을 지워도 된다는 허락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줄도 몰랐습니다. 한 아버지는 딸이 이민을 간 뒤
6개월이 지나서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손주가 생긴 사실조차 SNS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저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는 말합니다. 그 말 나도 너무 외로웠어요. 이 말은 자식을 위한 배려였지만 결국 부모 자신을 관계 밖으로 밀어내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가 잘 되면 됐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부모의 마음과 위치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너 잘 되면 좋지. 그치만 엄마 아빠도 네 인생 안에서 함께 있고 싶어. 네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외롭진 않게 해다오. 앞으로 네가 결정하는 일들 가끔은 상의해줘. 나도 듣고 싶으니까. 이런 말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연결을 유지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 말이 자식을 배려한 것이든 스스로를 지운 것이든 결국 자식의 태도를 결정짓는 건 부모의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꿔보세요. 네가 잘 되면 좋지. 근데 나는 네 곁에 있고 싶다. 이건 자식을 짓누르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당연한 바람입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 그게 부모와 자식의 거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넷째,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이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식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은 바로 부모의 무심한 표현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일은 신경 쓰지 마. 너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 이제 너도 가정 있으니 우리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자식에 대한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식은 그 신호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죄송해하고 조심했던 자식도 필요 없다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부모 생신도 잊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자식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의 뿌리는 자존심입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 힘든 티를 내기 싫은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이 쌓여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결국 부모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자식은 말 그대로 행동합니다. 부모가 난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하게 됩니다. 병원 갈 때도 연락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할 때 부모 생각은 아예 제외하고 심지어 사소한 가족 행사에도 초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부모가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소외시키면 자식은 그 소외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극심한 외로움과 정서적 단절로 돌아옵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 없어도 되지 했던 건데 진짜로 날 잊더라고요. 그녀는 평생 자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늘 나는 괜찮다, 필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도 외로울 때가 있어. 우리도 너희가 챙겨주면 고맙지.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이건 짐이 되겠다는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따라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기를 소외시키면 자식은 그 소외를 고스란히 실현시킵니다.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부모의 노후는 철저히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엄마 아빠도 네가 필요해. 그 말이 부모의 존엄을 지켜주고
자식과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출발이 됩니다. 다섯째,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이 말은 겉으로는 쿨한 척, 배려하는 척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결정에 책임을 넘겨버리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넌 네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는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자식은 부모의 말에 자유를 넘어선 무책임까지 허용받았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상의 없이 재산에 손대고, 부모 뜻은 고려하지 않고 가족 계획이나 경제 활동을 결정하며, 부모가 반대할 법한 일도 아무렇지 않게 밀어붙입니다. 왜냐고요? 부모가 그랬으니까요.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의 진짜 위험은 자식이 부모를 더 이상 의견을 나눌 존재, 논의할 대상, 상호 존중할 인격체로 여기지 않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식에게 부모는 그냥 조용히 뒤에서 따라주는 사람,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연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자식이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땐 왜 말 안 해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도와주시지. 그때 부모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말하면 부담될까봐 참았는데, 그냥 자율성을 주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는 부모, 관여 안 하는 부모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되고 무례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나중에 통보받았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길래 진짜로 아무 상의도 안 하더라고요. 이처럼 네 마음대로 해는 자식에게 무제한 행동권을 허락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모의 의견은 점점 배제되고, 가족 행사에서 부모는 소외되고, 자식은 점점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서 조언도 못하고 존중도 못 받는 존재가 됩니다.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의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가이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꿔보세요. 결정은 네가 하되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볼래? 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 하지만 네 선택을 존중할게. 네가 책임질 수 있다면 난 믿고 지켜볼게. 이런 말은 자식에게 자율성과 책임, 그리고 부모의 존재감을 함께 느끼게 해줍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은 자식에게 자유가 아니라 부모를 지우는 허락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의 온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 말 하나가 자식의 태도를 바꾸고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부모의 말버릇 하나가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 결과 부모는 점점 자식의 삶에서 배제되고, 정작 본인의 노후는 비워지고, 자식의 눈에 비치는 부모는 마음만 따뜻한 존재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자원이 되어갑니다. 말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관계를 만들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말버릇을 바꾸세요. 그 말 하나가 자식과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좀 지쳐. 이제부터는 내 삶도 챙기고 싶어. 너를 아끼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런 말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여전히 존재하고 감정이 있고 지켜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말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자식의 행동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후회 없는 노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부탁드립니다.